네,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죠. 음,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보고 또 주식 담당자분이랑 통화했던 내용들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맥쿼리 인프라 관련된 영상은 제가 그 예전 채널에서 좀, 쭉 각각의 자산들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,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시간은 없고,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프라 펀드가 두 개인데, 도시가스가 두 개다. 이게 이제 서라벌하고 해양에너지, 이렇게 경남권이랑 전남권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, 어, 최근에 그 충청권에 하나를 좀 편입하게 되고, 또 인천 김포 고속도로 그 지분을 늘리려는 과정에서 자금을 추가 조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어, 자 한번 같이 봅시다. 자 며칠 전에 그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이제 2년 만에 유상증자를 한 거죠. 2021년에 유상증자 한번 했었고 2년 만에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됐습니다. 유상증자 내용은 이제 이건 뭐 공시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유상증자 자체가 너무 이제 처음인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규모는 3,093만 5,808주 약 4천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왜 약 4천억 원이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아직 발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주식 수는 결정이 됐는데 유상증자를 몇 주를 할지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발행가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2,900 몇십 원 이런 식으로 좀 추정가 이렇게 내놓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할인율 3.5%를 적용했을 때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주가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최종 발행가액은 뭐 이렇게 1차 발행가, 2차 발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작은 금액과 뭐 이런 마지막에 그 3, 5 거래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뭐 60%이 두 개의 중에 큰 주가를 해서 결정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뭐 정확한 건 몰라도 돼요. 근데 대략적으로는 공시를 하고 나서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그런 주가가 반영이 된다.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총 주식수는 기존 주식수의 7.64% 정도가 유상증자가 될 것이고 3.5% 할인된 가격에 이 정도면은 할인을 별로 하지 않은 편에 속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주주에게 별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고 1차 발행가액은 6월 26일에 결정된다. 그 6월 26일쯤 되면은 이제 1차 발행가액이 한번 공시가 또 나오는 거죠. 처음에는 뭐 12,950원 뭐 이렇게 최초 유상증자 발행가는 그런 식으로 공시를 했지만은 주가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는 6월 26일 즈음에 해가지고 발행가액이 다시 한번 정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줘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맥쿼리 인프라 뭐 15R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식이 상장이 되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증권이고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. 유상증자 청약.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죠. 기존 주주들은 7.64% 예를 들어 만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764주의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고 그 신주인수권을 청약하는 날은 8월 1, 2일이어서 이때 유상증자 대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도 맥쿼리 인프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은 한 800만 원 정도
유상증자 대금을 준비를 해야겠죠. 그래서 청약할 때 그 돈이 내 계좌에 있어야 돼요. 그 청약하면은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신주 인수권은 없어지게 되고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는 거죠. 이거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그 맥쿼리 인프라 주식이랑 같은 이름으로 상장이 되는 거고 주식수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. 만주 있었던 사람은 1764주가 되는 거죠. 그 신주가 상장되는 거는 8월 21일이다. 예, 아주 초보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면은 유상증자의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개인데 한 4천억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. 1280억 원은 작년에 공시를 했었는데 인천 김포 고속도로 그 지분을 늘리는데 이제 쓴다고 한 거고 1867억은 한 2주 전쯤에 공시를 했는데 CNCT 에너지라는 도시가스 회사예요. 충청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지분을 한 48% 인수를 해서 가스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했던 거죠. 나머지 한 800 얼마는 이제 또 새 투자를 할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럼 이것만 봐도 뭔가 신규 투자를 또 하겠거니 하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800억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좀 굵직한 거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금액은 아니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한 2천억짜리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차입금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하든지 뭐 또 유상증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.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뭐 이제 대충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공시를 그렇게 해 놓은 거죠. 그래서 1280억 투자하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는 이제 자본금 얼마 넣고 후순위 채권 얼마 넣고 해서 연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97억 정도 되는데 요게 한 수익률 7.5%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 CNC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대비 한 6%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 당장 투자에 쓰지 않는 돈이 또 800억 정도 있으니까는 요거 세 개를 대충 그 평균을 내 보면은 한 5% 정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.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인천 김포 고속도로는 이미 이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이죠. 자본금 을 이제 지분을 늘리는 거죠. 원래 있던 지분에서 맥쿼리에서 369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늘리는 거고 또 후순위 대출과 후후순위 대출을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787억 원 그리고 57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의 각각의 금리는 11.5%다. 대출 기간은 19년이다.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후순위 대출의 이자가 바로 97억 원 정도 된다. 예. 총 투자 금액 대비는 한 7.5% 정도 된다. 예.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서울 그 이 쭉 광역 약간 외곽을 이렇게 둥둥 돌리는, 그러니까 이게 제일 외곽이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직 그 완전 순환이 안 돼요. 구간별로 먼저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일 늦게 공사가 완공되는 데는 2029년에 여기 보면은 뭐 인천에서 여기 뭐 시흥 안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약간 경기 뭐 이천 양평 이쪽에도 좀 느리게 되는 것 같고 그 밖에 뭐 여기 뭐 어디야 여기 포천인가? 포천 위로 해가지고 좀 가평 위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순차적으로 될 텐데 아마도 이런데 그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자 선정에 맥쿼리인프라가 좀 숟가락을 좀 얹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 도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하게 되는 거고 그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. 보면은 이제 예?
맥쿼리 인프라가 우리나라 도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뭐 정부가 가지고 있어도 운영을 맥쿼리 인프라가 많이 하잖아요. 그게 결국에는 인프라 사업 자체가 이것도 경험이 좀 많이 축적이 돼야지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CNCT 에너지 얘기인데, 가스회사, 충청도에 있는 가스회사. 그리고 저는 이 표를 완벽하게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, 그냥 대략적으로, 처음에 이게 이제, 1종, 2종 우선주, 3종 우선주, 보통주, 이렇게 주식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받겠다는 것 같아요. 1종, 2종 우선주가 한 절반쯤 되고, 보통주가 한 절반쯤 되고, 나머지 일부가 3종 우선주인데, 주로 이제 이 의무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좀 우선주인 것 같고 보통주는 이제 수익에 따라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우선주는 6% 우선 배당을 좀 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는 4.5% 정도 우선 지급한 다음에 그 차액은 남겨놨다가 6, 7년 차에 이렇게 지급한다.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8년 차 때부터는 그냥 6% 배당하는 걸로.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나름 계산 산법이 있겠죠. 자기네 나름끼리.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, 어, 이 CNC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경자 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 좀 따온 표인데, 매출액은 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서 2022년도에는 한 6,970억 정도, 거의 7천억 정도 났고, 뭐 순이익은 굉장히 작아요. 뭐 순이익은 뭐 200억이었다가 21년도,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지금 50억짜리 이 회사의 지분을 절반 정도 인수하는데 1,800억 정도 드는 게 맞나?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, 에비타를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 자체는 좋다. 영업 이익 자체는 좋고, 이 에비타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법인세, 감가, 이자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제외한 차감하기 전 이익은 이 정도로 이렇게 뭐 440억, 380억, 32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걸로 봐서는 감가상각비로 많이 털고 있다. 이렇게 좀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. 음, 총 자산은 6,700억 정도 된다. 그러니까 6,700억 정도 되는 회사의 지분을 절반 정도 인수하는데 1,800억 정도 쓴다. 뭐 이러면 또 이제 말이 되고.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이제 아무래도 이 도시가스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기업의 사이즈가 뭐 작지는 않으니까 18%에서 24%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. 이 CNCT 에너지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씩 줄어들고요. 도로나 항만 이런 거는 그래서 전체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이 가스 에너지 기업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운영 만기가 없다는 거죠. 예.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협의를 하고 운영 기간 자체를 처음부터 2050년까지 합시다.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에너지는 그냥 이 에너지 민자 기업을 지분을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업을 하시오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운영 만기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점점 이제 그 맥쿼리 인프라가 뭔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한다는 느낌 그게 이제 한 10년 전에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 기업들을 계속 이제 인수를 하면서 만기가 없는 영속성 있는 기업으로 좀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적정 주당 가치는 15,000원이다. 이런 식으로. 지금 주가가 13,000원인가? 이제 그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랑 통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좀 물어봤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통화를 해보고 느낀 점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. 애당초 뭐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는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뭐 이렇게 주주들을 걱정시키고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 유상증자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.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고 뭐 뜨문뜨문 한다면야 뭐 괜찮지만은 이제 리츠도 마찬가지지만은
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.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이 오르면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뭐 어떻게 뭐 하든 간에 별로 이렇게 나중 결과론적으로 컴플레인을 할 주주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유상증자를 하기만 하면은 막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주들은 싫겠죠. 그럴 거면은 차라리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주워 담으면 되니까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이제 그렇게 막 질문을 이제 시작할 수는 없고, 이제 유상증자 자체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했었어요. 유상증자를 꼭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, 이제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은 아직은 차입 여력이 넉넉해서 차입으로도 충분히 그런 인천 김포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은 CNCT 에너지 뭐 지분 사들이는 거는 차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. 근데 지금 차입 여력을 여기서 이제 써버리게 되면은 추후에 좀 요긴하게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제 신사업을 추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입 여력을 좀 아껴두고 싶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예전 공시를 보니까 2022년 3월 공시에는 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 지분 매입 금액이 뭐 1,556억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. 한 100억, 120억 정도.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100억 올랐으면은 이게 또 배당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아쉽다.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. 아무튼 이제 124억 정도 늘었는데 이거 왜 늘었냐고 물었더니 이거는 이제 그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지분을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넘기는 건데 어떤 뭐 이익 공유 그리고 그런 자산의 그 주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민자 그 고속도로 회사가 내는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따라서.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그 통행료가 많이 올랐다. 그 매출이 좀 올랐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에 이제 이 맥쿼리 측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도 올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CNCT 에너지의 수익률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는데,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도 그러니까 유상증자 공시 때리기 전의 주가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한 5% 후반대, 5.7%뭐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었다는 거죠. 그러면은 굳이 6%짜리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또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나? 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웠고, 어, 이, 이거 맞냐? 이거, 6% 배당을 하는 회사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6%에 근접한데, 음, 한 7, 8% 정도 뭔가 추가 수익이 있는 사업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돈을 넣겠지만은, 근데 이제 통화를 좀 해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시에 다 써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근데 공시를 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또 하는 거라. 아무튼 이런 음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종국에는 그것보다는, 그러니까 주주들이 넣는 돈 대비 얻는 그 수익률보다는 어, 이 사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겠냐, 당연히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알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맥쿼리 인프라가 뭐 이거 여기서 추후에 6%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걸 상정하고 하는 유상증자라고 하니까. 음, 이제 그 다트에서 CNCT 에너지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, 매출액은 뭐 5,400억 하다가 7,800억 하다가 이랬는데 단기 순이익이 너무 낮더라는 거죠. 68억 하다가 60억 하다가 음,
근데 이제 이것도 그 맥쿼리 측에서 하는 말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봐라. 435억, 570억 이렇지 않냐.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최근 두 개년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착시 현상인 거로 얘기를 했고, 읽어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음, 어, 배당금 이거 이만큼 줄 여력이 되겠냐는 거죠. 이거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1년에 배당금을 여기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단기손익이 60억밖에 안 나면은 배당 줄 이익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 두 개년 정도는 감가상각비로 좀 많이 털었어요. 한 237억, 245억 이런 식으로 털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배당금 줄 수 있는 이 감가상각비는 이제 회계상으로 턴 거지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. 실제로는 배당금 뭐 100억씩 줄 여력은 그 정도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6% 수익률 맞춰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이게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유상증자가 계속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뭐 단호하게 많이 할 거다. 앞으로 계속 할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2, 3년 사이클로도 할 수 있고 빠르면은 뭐 1년 뒤에도 할 수 있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은 그냥 한다. 이런 식으로. 어,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, 과거의 기록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에 유상증자 했을 때 그 뒤로 예후가 어땠는지를 좀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그 행보를 봤을 때 결국에 유상증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고 제일 최근에 했던 유상증자도 그 발행가액이 한 12,000원 정도 됐었고 그때 당시에 배당금이 한 370원 정도 됐었는데 결국에는 배당금도 한 20원 정도 들었고 그때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12,000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중간에 좀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10,000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주가는 한 13,000원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,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 유상증자도 증자 참여율이 높겠고 실권주가 적겠죠. 실권주가 있더라도 그 실권주에 청약하려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.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를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정해놓은 맥쿼리 인프라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%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, 이게. 20%에서 만약에 7%, 한 8% 정도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한 2점, 한 21% 정도 되는 거죠. 21%가 한 20점, 아무튼 조금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한다. 그럼 이게 21%, 20%, 22% 계속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. 어, 그렇게 한 뭐 몇 프로 정도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계속 그건 유상증자의 어떤 물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그 주식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워런트를 팔아라 그냥 신주인수권을 기관들도 다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기관들도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매크로 인프라 비중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그냥 워런트를 판다. 이제 그런 워런트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는 거겠죠. 아,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 자체는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이 없고 신뢰할 만한 한 그런 사업들 좀 수익이 기대될 법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면 절대 뭐 손해 볼 일은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네. 아무튼 손해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여요.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이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높은 주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배당금은 좀 모르겠어요. 그 아까 그 이경자 애널리스트 레포트 같은 거 보면은 단기간 배당 상승 기여는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던데 배당이 오른다면은 이 신사업
신규 사업체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배당 인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기존 사업들이 뭔가 좀 통행량이 늘든지 뭔가 물가 인상이 좀 반영되든지 하면서 배당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. 이번에는 385원 배당 공시했는데 조금 기대치보다 좀 못 나와가지고 내심 조금 실망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순이익 나온 만큼을 배당을 했을 테니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 제가 회사 측이랑 통화했던 내용이랑 메일 주고받은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